노후의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것, 대부분 여기서 갈립니다. 반드시 필요한 이것. 노후 이야기를 하면 거의 자동처럼 이런 말이 따라옵니다. 그래도 나중엔 자식이 있잖아. 자식 하나 잘 키워두면 노후는 걱정 없지. 그런데 은퇴하고 몇 년만 지나면 이 말이 얼마나 허술한 기대였는지 깨닫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식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은 여전히 소중하고 고맙죠. 다만 노후의 현실은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로 갈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후의 만족도, 삶의 질 심지어는 생존 기간까지도 갈라놓는 결정적인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은퇴 직전이나 은퇴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 더 정확히 말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과 체력입니다. 자식은 도와줄 수 있어도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노후에 자식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병원비를 일부 보태줄 수는 있어도 아픈 몸을 대신 써줄 수는 없습니다. 외로울 때 전화는 해줄 수 있어도 하루 종일 함께 있어주긴 어렵습니다. 결국 노후의 일상은 이런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혼자서 밥을 해먹을 수 있는가? 걸어서 병원에 다녀올 수 있는가? 통증 없이 잠을 잘 수 있는가? 내 몸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노후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이 답은 자식의 유무가 아니라 건강관리의 결과로 결정됩니다. 은퇴 후 삶에서 건강은 자산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소비재처럼 씁니다. 밤새 일하고 무리하고 몸을 갈아 넣어도 다음날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후의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거의 안 되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자산은 돈보다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돈이 조금 부족하면 소비를 줄일 수 있지만 건강이 무너지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여행도 못 가고,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지고,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조차 제한됩니다. 그래서 노후의 가장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지점이 바로 아프냐 아니냐입니다. 사례 1. 자식 셋보다 더 든든했던 걷기 습관. 은퇴한 지 7년 된 70대 초반 A씨는 자식이 셋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생활은 거의 혼자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A씨는 50대 중반부터 하루 40분 걷기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은 실내에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했고, 병원은 아플 때 가는 곳이 아니라 관리받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A씨는 혼자 장도 보고, 버스도 타고, 친구들과 국내 여행도 다닙니다. 자식들은 오히려 안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 이 집의 노후가 안정적인 이유는 자식 수가 아니라 몸이 독립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례 2. 돈도 자식도 있었지만 무너진 노후. 반대로 B씨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대기업에서 퇴직했고 연금도 괜찮았고 자식도 잘 됐습니다. 하지만 60대 초반부터 건강관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괜찮다는 말이 입버릇이었고 운동은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결국 무릎, 허리, 혈압 문제가 한꺼번에 터졌고 70대에 들어서면서 외출 자체가 부담이 됐습니다. 자식들은 자주 오지 못했고 올 때마다 미안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B씨가 가장 힘들어했던 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몸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무력감이었습니다. 돈도 자식도 있었지만 노후의 만족도는 낮았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건강관리의 공백이었습니다. 사례 3. 늦게 시작했지만 삶이 달라진 은퇴자. C씨는 은퇴 후 2년 동안 거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체력은 급격히 떨어졌고 우울감도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동네 보건소에서 하는 시니어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었지만 6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몸이 가벼워지자 마음도 달라졌고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C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보다 운동이 나를 더 살려줬어요. 노후에 중요한 건 언제 시작했느냐보다 포기하지 않았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이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대단한 목표가 아닙니다.
마라톤, 헬스장 등록, 비싼 보조제가 아닙니다. 꾸준히 걷기, 근력 조금이라도 유지하기, 아프기 전에 병원 가기, 생활 리듬 지키기. 이 사소한 습관들이 쌓여서 노후의 자유도를 결정합니다. 자식은 선택 사항이지만 건강은 필수 조건입니다. 자식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노후는 불안해지고 자식이 없어도 건강이 있으면 노후는 충분히 살만해집니다. 노후 준비의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 몸이 앞으로 20년을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노후의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것 대부분 여기서 갈립니다. 내 몸으로 내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그 노후는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겁니다. 그럼 왜 노후의 건강 격차가 이렇게까지 크게 벌어질까? 그리고 왜 은퇴 이후에는 회복이 더 어려워질까? 이 질문에 대해 과학적 논리적 근거로 설명해주는 부분이 이어지는 게 가장 설득력이 큽니다. 아래는 그에 맞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노후의 건강 격차는 의지보다 시스템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은 결국 마음가짐 문제 아니야? 의지가 있으면 운동도 하고 관리하지.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노후의 건강은 의지보다 몸의 구조적 변화에 훨씬 더 크게 좌우됩니다. 사람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자동으로 세 가지를 잃습니다. 근육량, 균형 감각, 회복 속도. 이건 개인의 성격이나 노력과 무관하게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1. 근육은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줄어듭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근감소증 SARCOPENIA라고 부릅니다. 보통 40대 이후부터 근육량은 매년 약 1%씩 감소하고 60대 이후에는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문제는 근육이 단순히 힘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고 관절을 보호하고 낙상을 막고 기초대사량을 유지합니다. 즉 근육이 줄어들면 당뇨 고혈압 위험이 올라가고 조금만 넘어져도 골절로 이어지고 살이 쉽게 찌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에 아프기 시작했다는 말의 상당수는 실제로는 근육이 무너진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은퇴 후 35년이 가장 위험할까?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은퇴 후 첫 35년 사이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사람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1. 일상 속 강제 활동이 사라집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원하지 않아도 걷고, 움직이고, 사람을 만납니다. 은퇴와 동시에 이 모든 활동이 한 번에 사라집니다. 2. 생활 리듬이 무너집니다. 기상시간, 식사시간, 수면 패턴이 흐트러지면 호르몬 균형이 깨집니다. 이는 면역력 저하와 직결됩니다. 3. 쓸모 있음의 감각이 줄어듭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자기 효능감이 떨어질 때 신체 기능도 더 빠르게 저하됩니다. 우울감과 근감소, 인지 저하는 실제로 강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아무 준비 없이 쉬기만 하면 몸은 그걸 노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안 써도 되는 몸이구나 라고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건강관리는 늦게 시작할수록 비용이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늦게 시작할수록 더 많은 돈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50대에 걷기 시작하면 운동이지만 70대에 시작하면 재활이 됩니다. 60대에 근력 운동을 하면 예방이지만 80대에 하면 치료가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예방과 치료의 비용 차이는 압도적입니다. 국내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결론은 이겁니다. 노년기 질병의 상당수는 노화가 아니라 비활동에서 시작된다. 즉,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게 아니라 안 움직여서 빨리 늙는 것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자기 관리 능력입니다. 여기서 다시 핵심으로 돌아옵니다. 노후의 자식보다 더 중요한 이것은 단순히 건강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내 몸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내 몸 상태를 느끼고 무리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만드는 힘.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큰 병이 와도 회복 속도가 다르고
작은 신호에서 멈출 줄 압니다. 반대로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식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결국 누군가의 돌봄에 의존하게 됩니다. 노후의 존엄은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노후의 진짜 두려운 건 죽음이 아니라 내 삶의 결정권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언제 먹을지, 어디 갈지, 누구를 만날지, 이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부 몸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의 본질은 재산 분배도 상속도 자식 계획도 아니라 내 몸으로 내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은 생각보다 훨씬 이르게 지금 이 순간의 생활 습관에서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